왼팔 올리면 떨어져. 그러나 조금은 배에다가 다른 이렇게 만남도 깔아줘. 있습니다. 손 안 아파 이제 팔. 옛날 그냥 써니같이 그냥. 써니라 불리는 이 녀석. 털을 깎는 다리는 3개뿐.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발 강아지 나오는 책을 봤어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 그 홈페이지 보여줬을 때 그냥 키우고 싶었어요.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 어쩔 때는 또 안 된다, 안 되겠다 했다가 이제 또 보면은 아직까지도 입양이 안 돼 있고. 그러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결정한 입양. 얽히고 굳어진 털 속에 오른쪽 앞다리는 잘려져 있었던 떠돌이개의 써니. 보고 온 후 마음이 더욱 심란해진 가족들. 우리가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얘가 안 데리고 오면은 죽게 된다는 거를 알면서 얘를 이제 안 데리고 오자고 하기가 마음은 사실 저도 이렇게 보고 와서는 그럼 데리고 오지 말까? 차라리 건강한 애를 데리고 올까? 그러나 오랜 고민 속에 그렇게 한 식구가 됐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성격이었다 그랬으면 오히려 못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좀 잘 해주면 따라오고 뭐 이러면 정이 더 갈 텐데 이제 얘는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크게 아픈 애 같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그래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을 하는데도 그래도 정을 못 주고 안심을 아직도 못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상처가 그랬을까 생각하면 참. 다가갈수록 멀어져가는 써니. 쉽지 않은 관계. 써니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간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냥 옛날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기억 때문에 나한테 안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꾸 좋게 해줘야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얘는 많이 가서 비벼주고. 좋게 해주면은 다음날에 까먹잖아. 그럼 다음날 또 좋게 잘해줘야지. 너가 데리고 왔을 때 처음 마음처럼. 써니는 어린 연수의 장애를 보는 시선에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써니가 저 마음을 바뀌게 했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웃었으면요 조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써니한테 미안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생명에 대한 불쌍함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고마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어른인 저희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잘 커주기를 바라는 그냥 행동으로 얘를 돌봐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존재가 가진 아픔에 대한 공감은 아이의 생각을 한 뼘 더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떠돌이 개 입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가족. 말하지 못하는 개가 쓱 와서 이렇게 뜨뜻한 온기로 대주면서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아, 얘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뭘 전해주는구나. 써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까지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써니를 향한 이 가족의 애정 표현은 기다림이 아닐까요? 그렇죠. 기다린 거
입양 진짜 사흘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신용카드 들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30분이면 사갖고 올 수 있는데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고민도 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 절차적인 시간도 있었고 해서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만나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얘의 마음은. 쌀쌀해진 늦가을 날씨가 두 모녀의 손놀림을 재촉합니다. 손수 만들어주기로 한 써니의 겨울집. 써니? 문패가 예쁘네요. 아기들처럼 구멍 같은 데가 좋은가 봐요. 너무 간단한 이사지만 올겨울 나기는 문제 없겠네요. 써니야 잘 살아. 이게 이사 선물이야. 집들이 기념으로 기획한 써니와의 외출. 팔을 껴시오. 어유 팔 길게 쭉. 아이 모자 씌우지 마. 가볼까?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와준 써니. 기다림. 기다릴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존재. 부를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일 겁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설동물 보호소. 이곳엔 3,0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7만 8천여 마리. 그중 버려진 개가 5만 1천여 마리나 됩니다. 이미 사설보호소도 포화 상태입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로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 등록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생체 인식 칩. 그 속에는 15자리 숫자로 조합된 번호가 입력돼 있고 이 번호가 시술받은 동물의 고유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시술은 간단합니다. 동물의 목덜미 부분에 칩을 이식하면 되는 것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유실된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작년에 유기견 사업을 성남시에서 실시하면서 약 한 2만 1,000여 두를 갖다 마이크로칩 시술을 했고 그에 대한 성과로는 유기견이 평상시보다 한 4% 감소됐고 그다음에 주인이 다시 되찾아가는 비율이 약 한 3.8%에서 1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집안일이 한창인 최미숙 씨. 그 옆을 지키는 게 체리. 전화 벨소리에 반응하는 체리는 청각 도우미견입니다. 필요한 소리 정보를 청각 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체리가 이 집에 온 건 지난해. 청각 도우미견 훈련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최미숙 씨의 든든한 동반자인 체리는 버려진 떠돌이개였습니다.
위탁 동물보호소인 동물구조관리협회. 보호 중인 유기견들 사이로 청각 도우미견 예비 선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청각 도우미견은 소리 반응성, 품행, 건강 이 세 가지 항목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유기견 중에서 선발합니다. 견사를 다니며 엄격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선발된 예비 후보는 모두 3마리.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청각 도우미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소리 반응성입니다. 이리 와, 푸들. 이리 와. 돌발 상황에 너무 놀라서도 안 되고 사람을 도와야 하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복종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점수화되어서 최종 선발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 유기견 중에서 청각 도우미견을 선발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낯선 소리, 그게 초인종일 수도 있고 노크 소리일 수도 있고 자명종 시계 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애완견보다는 유기견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견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 잘했어. 보호소에서 선발된 유기견들은 이곳에서 6개월간 5단계 훈련을 받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훈련은 이루어지는데요. 반복 훈련을 통해 특정한 소리에 필요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아기 울음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도우미견. 즉시 청각장애인에게 달려가도록 훈련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이죠. 야외 놀이도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버려졌던 생명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도우미견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들이 또 사람한테 버려졌었지만 또 다른 어떤 삶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령 어떤 애완견으로 살 수도 있지만 조그만 훈련을 통해서 또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데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최종 단계는 사회화 훈련. 다양한 거리 자극들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공공장소 적응 과정인 셈입니다.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런 대중교통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적응 훈련을 저희들이 미리 훈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면 청각 도우미견들은 장애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훈련의 한창인 청각 도우미견 보라. 녀석에게서 떠돌이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의 반려동물이 된 떠돌이개. 세상 어디에도 버려져도 될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가족의 미소가 말해주고 있네요. 보라야 가지지 마.